오늘은 1935년부터 2001년까지 살았던 미국 작가 켄 키지의 소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975년에 영화로 제작되어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등 5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작품 속 병원은 치유의 공간이라기보다 하나의 거대한 질서, 더 정확히는 길들임의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조차 권력이 규정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해서는 안 되는 것, 웃어도 되는 순간과 침묵해야 하는 순간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환자들은 그 규칙을 거스르지 않는 법을 체득합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오래 머문 이들은 마침내 스스로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감시자는 더 이상 바깥에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공 맥 머피는 그 견고한 질서 속으로 불쑥 들어온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규칙을 이해하지만 결코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판돈을 걸고 카드놀이를 벌이고 야구 중계를 틀어달라 요구하며 바다로 낚시를 나가자고 충동질합니다. 그의 행동은 거창하기보다 사소하고 유치하기까지 하지만 바로 그 사소함이 단단한 벽에 균열을 냅니다. 죽어있던 웃음이 번지고 침묵이 흔들리자 환자들은 비로소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병원은 단순한 억압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기묘한 안락함이 숨어 있습니다. 바깥 세계는 책임과 실패의 가능성으로 가득하지만 이곳에서는 정해진 규칙만 따르면 예측 가능한 하루가 보장됩니다. 몇몇 환자들이 스스로 이곳에 머무르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래서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자유는 종종 두려움과 불안을 동반하지만 통제는 때로 안도감과 평화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독재자의 통치를 그리워하는 이들의 심리 역시 이 정신병원 환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주인공의 저항은 결국 제도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부서집니다. 그의 육체는 남겨졌으나 더 이상 말하지도 웃지도 못하는 빈 껍데기가 됩니다. 그를 바라보던 추장의 마지막 선택은 잔혹해 보이지만 어쩌면 인간적입니다. 자유를 잃은 영혼은 시체와 다름없으니까요. 그리고 추장은 탈출합니다. 병원이라는 통제를 벗어나 불확실하지만 자유로운 바깥 세계로 걸어나갑니다. 그 결말을 떠올리다 보면 문득 미하일 숄로호프가 묘사했던 진마차의 말들이 겹쳐 보입니다. 그 장면을 소개합니다. 여러 대의 진마차가 꾸물꾸물 움직였다. 그것들을 끄는 말들은 심하게 야위어 있었다. 그들의 뾰족한 덩어리는 쉴 새 없이 채찍질을 당해 가죽이 벗겨지고 새빨간 얼굴이 생긴 장밋빛 뼈와 그 근처에 성기게 붙은 털이 나 있었다. 진마차를 끌고 있는 말들은 숨을 헐떡이고 거품투성이 콧등을 거의 진흙에 쑤셔 박다시피 하며 진마차를 끌고 있었다. 어떤 말은 이따금 멈춰서서 늑골이 튀어나온 옆구리를 힘없이 불룩거리고 까칠해진 큰 머리를 숙이곤 했다. 말은 채찍을 맞고서야 겨우 발을 옮겼으나 처음에는 한쪽으로 비틀거리고 다음에는 반대편으로 비틀거리며 간신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 말들은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숲은 그리 멀지 않았고 마음만 먹으면 굴레를 끊고 푸른 풀밭을 찾아 나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아마도 굴레란 바깥에서만 씌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테지요. 너무 오랜 세월 끌려다닌 말은 도망치는 법을 잊어버리고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감각마저 상실합니다. 채찍이 없어도 관성에 의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와 예의 속의 평화는 그렇게 삶 속에 뒤엉켜 버립니다. 정신병원의 환자들과 진마차의 말들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둘 다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묶여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힘에 기대어 안식을 구합니다. 누군가는 끝내 그 사슬을 끊어내고 누군가는 그 안락함에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바라봅니다. 독재자의 통제 아래에서 명확한 규칙을 따르는 안락한 삶보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바깥으로 나아가는 불안한 삶을 나는 선택하고 싶습니다. 관우의 적토마처럼 위대한 주인을 위해 달리는 삶보다 이름 없는 초원의 외로운 얼룩말로 남는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살찐 애완견의 삶보다 삐쩍 마른 늑대의 삶을 나는 선택하고 싶습니다. 어제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보며 나는 오래전 한 술자리가 떠올랐습니다. 공무원과 사기업 직장인이 뒤섞인 자리였는데 2시간 가까이 화제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어디를 샀고 얼마가 올랐고 앞으로 어디가 오를 것인가. 다른 동네는 다 올랐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다. 그러면서 한 목소리로 부동산 투기 규제하는 정부 정책을 성토했습니다. 기회를 막는다.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식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겁장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기나 폭리, 탈세 같은 방식으로 돈을 모을 실력도 용기도 배짱도 부족하니 다른 경로, 다른 질서를 통해 따라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불로소득이었고 부동산이었습니다. 그 모임이 있은 지 한 달 뒤 희대의 정신병자 윤석열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뻐꾸기 둥지로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그랬던 것처럼. 어제의 선거 결과를 보며 서울의 어떤 지역들은 이미 완성된 뻐꾸기 둥지처럼 보였습니다. 부동산이 곧 질서가 되고 자격이 되는 곳,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같은 독재자를 지지하는 곳, 그 세계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부조리가 아니라 안정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지역, 그 뻐꾸기 둥지에 가야 할 일이 생긴다면 정신병자를 마주칠지 모르니 각별히 조심할 것입니다. 그럼 이 소설에서 발견한 인상적인 장면을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맥머피는 모든 사람들과 악수를 하며 돌아다닌다. 하지만 결벽증이 있는 빅 조지의 손만은 잡지 못한다. 빅 조지는 맥머피의 불결한 손을 보고 싱긋 웃으며 뒤로 물러선다. 맥머피는 악수 대신에 그에게 거수 격려를 한다. 그러고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자신의 오른손에게 말한다. 오른손아,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걸 저 노인이 어떻게 알았을까?